저 박성훈의 승리를 넘어서 우리 북구의 지역 유권자분들의 승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박성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우회해서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면하고 우리의 음주 문화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 개선 사항이라고. 뉴스톡톡 오늘은 박성훈 국회의원 자리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상황이 이쪽으로 오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역 활동도 열심히 챙겨야 되고요. 아마 중앙 정치 상황이 오히려 어지럽기 때문에 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지역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준비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지금 워낙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그 녹화 파일 네. 결국 그 윤 대통령 목소리가 직접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전국 상황이 굉장히 혼돈으로 빠질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이나 용산이나 아마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국민의힘이 당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철저하게 하겠죠? 그럼요. 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런 집단이고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이 가장 그 잘 아시는 전문 분야가 저희는 경제 분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굉장한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부에 계셨고 세계은행에도 계셨고 경제수석 대통령실에서 하셨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역임하셨는데 국민들 걱정이 이제 이 사태에도 있지만 네. 경제 걱정, 특히 네. 부산 경제 걱정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기초 체력, 펀더멘털은 아직도 튼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초 저희가 걱정했었던 내수 부분, 이 내수 부분은 설비 투자라든지 내수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 GDP 성장률을 끌어내렸던 순수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수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지난 6분기 연속으로 늘어났던 수출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고요. 네. 일부 자동차 생산에 대한 차질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을 보게 되면 3분기 수출 증가율을 봤을 때 아마 이번 3분기가 한 2배가량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견조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또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어렵고요.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수치화 나타난 부분과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느끼시는 피부로 느끼시는 경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부산만 하더라도 소매업이라든지 자영업을 많이 영위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또 저도 기재위 위원으로서 경제부총리와 하는 총재께 목소리를 냈었고요.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채무 제조 증가 같은 다양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느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무역 기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나 우리 여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잘 네. 전환해 가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국감에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경제부총리 그리고 금융위원장 또 하는 총재를 만나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각각 네. 맞춤형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를 해달라고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한 합니다. 가지만 더 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46조 정도가 우리한테 피해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해 나가는 것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결국 이제 관세라든지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의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대응을 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과 이번에 있었던 그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부산 시민들이 정부 여당에 힘을 많이 실어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부산이 필요로 하는 것들 뭐 수없이 되뇌입니다만은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비롯해가지고 또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같은 경우에 전혀 지금 진척이 없고 그런데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경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시절에 직접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만들어낸 공약이기도 합니다. 부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공약인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두 개의 양대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수단이기도 하죠.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바로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금융기관, 금융공기업이 부산 이전이고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산의 양질의 일자리 또 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지난 5월에 이미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지정이 됐고요. 네.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산업은행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네. 되는 거고요. 여야 구분 없이 지역 발전, 특히 부산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야당에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설득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박 의원님이 주로 행정 분야에 많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를 처음 하시고 대구 국세청장에 연루된 그런 뇌물 사건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국정감사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요. 제가 한 30년간 기재부, 네. 3번의 청와대 근무, 또 다양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감을 받는 받으셨죠. 입장이었잖아요. 네, 제가 네. 이제 국감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진정성과 열정은 크게 차이가 없구나. 다만 제가 여당 의원이라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여야를 떠나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의원이 아니라 네. 공무원으로서 네, 또는 네.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저희 각오이기도 합니다. 부산시 국정감사 당연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전반적으로 좀 날카롭게 파고드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유가 여당 의원들이 워낙 여기에는 많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기재위 위원이다 보니까 부산시 국감을 참여를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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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네. 행안위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국감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 구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적되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따끔하게 지적을 했었어야죠. 혹시라도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부산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부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운 기업의 톤세 제도 네. 이게 뭔지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해운 기업의 법인세를 이렇게 매길 때 영업 이익을 가지고 그 법인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운항 선박의 순 톤수하고 운항 일수를 가지고 이렇게 매기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 의원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12월에 이 법안이 종료가 되는데 이거를 5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해수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그렇죠. 마무리를 했었고요. 네. 부산이 해운 산업의 해운, 중심지지 않습니까? 이 톤세제라고 하는 것은 해운 선진국들은 누구나 다 영국, 뭐 네덜란드, 네. 덴마크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부침이 가장 심한 업종이거든요.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반드시 호황과 불황을 겪도록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이런 톤세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해운 산업으로부터 직간접적 파급 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톤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인데 방금 이제 답을 해주시기로 그 경기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또 예측 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1.75, BC가 네, 1.75니까 네. 굉장히 높은 거죠. 달하고 또 우리 해운협회에서 부산 지역에서 해운항만 특히 관련되는 매출을 분석을 해봤더니 72조 원 중에서 11조 원이 이 톤세제로 인한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운사들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약 42%가 톤세제가 일몰이 된다라고 하면 국적을 바꾸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1조 4,500억에 해당하는 매출이 또 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부산이라는 항만을 활용한 강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톤세제가 도입이 되고 이게 일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부산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 외에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안 또는 임기 동안에 내가 추진을 할 거다라고 하는 법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생 경제, 민생과 관련되는 그런 활동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6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했는데 법안 발의를 21건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 초선 의원 중에서는 1위고요. 그렇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내 부대표로서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도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귀담아 들으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를 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형 공립고 2.0 내년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 시설을 통해서 부산의 아름다움, 낙동강의 미학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이제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북구가 지금 선거구로는 갑을로 나누어져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여야 갈등이 뭐 전례 없이 가장 그 험한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데 지금 북구의 다른 국회의원이 바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란 말이죠. 두 분 간에는 북구 발전을 위한 어떤 소통이나 협력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북구가 상대적으로
이 동부산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디고 또 발전에 있어서 뒤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앞장서서 북구 발전을 이끄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북구 발전을 이제 이끄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주요 현안들로서 박 의원님이 네.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현안들 좀 소개 한번 네.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통과 교육이라고 생각을 교통과 하고요. 교육. 이 네. 두 가지가 잘 보완이 되면 주거와 관련되는 가치도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화명역과 수정역 사이에 중간역을 신설을 한다든지 화명과 서면역을 연결하는 직결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기재부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국비 반영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구의 교육열은 높은데 교육 인프라는 그만큼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주 교육감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고 북구를 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운 공립고 2.0 내년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 교육 국제화 특구로서도 북구가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북구가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메카로 아마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혹시 뭐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북구가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관련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의 문턱에서 넘지 못했던 실패했던 사업인데요. 특히 이제 함영 에코파크라고 해서 낙동 선셋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산 공연장과 피크닉 존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 한 8만 평 정도의 부지에 만들어지는 시설인데요. 이 사업이 347억의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요. 국비가 147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재부의 신규 사업 보조 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아무래도 기재부 출신이고 또 부산에서 유일한 기재위 출신의 어떤 의원으로서 아마 많은 인맥들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명 에코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 전체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겠죠. 어떤 네. 부분이 있겠습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시설로서 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다양한 수상 공연을 아마 관람할 수 있고 볼거리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부유식으로 만들어지는 컨셉이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동안 북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번 낙동 선셋 함영 에코파크 사업을 통해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 시설을 통해서 부산의 아름다움, 낙동강의 미학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끔 저도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부산시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뭐 부산 시민 전체가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산업은행 이전하고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특별법. 이 같은 경우에는 22대 지금 국회에서 해결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과연 부산 정치권이 지금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네. 노력을 하실 건지 좀. 네, 부산에 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힘으로 하나의 목소리로서 부산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바라는 그런 부산, 그리고 부산이 과거에 그런 가지고 있었던 영화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장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뭐 두 가지 뉘앙스가 같이 있었는데요. 분명한 거는 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시민들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산과 더불어 확실하게 이원적인 그런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치가 안 됩니까? 부산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장하고 이런 당연히 경우에. 협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가 바로 그 포인트였습니다. 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아니라
지방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같은 문제도 다르게 정의되고 우선순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행정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같은 고민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이런 차원에서 개를 같이 하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이제 서울로 가고 네, 직장 때문에도 그렇죠, 네. 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살 집이 없고 네. 살 집이 없으니까 예, 결혼을 늦게 하고 네. 그다음에 아기도 잘 안 가지려고 하고 왜냐하면 집 하나 구해놓으면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맞습니다. 들어갑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이 집중되니까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뭐 다양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봅니다. 잠재 성장률이 2.0% 정도 지금 추산을 하는데요. 이거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 소멸, 지방의 불균형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중앙과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결국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첩경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죠. 북구에 스타트업 유치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셨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과 관련되는 특히 청년의 창업과 관련되는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다 동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산업은행 제가 이제 강석분 회장께도 우리 북구를 위한 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면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 또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이 북구에서 인큐베이팅이 되고 세계적인 그런 IT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관련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끝으로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습니까? 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최근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떠나서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편하고 잘 사게 만드는 것, 그거야말로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낮은 자세로 하나하나 그 책무와 소명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박성훈부터 바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